월급만 받아서 살아가면서 1억 원을 모으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 교통비, 식비, 취미비, 외식, 친구 모임 등 다양한 지출이 나가고 남는 돈은 적거나 거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 중 생활비로 250만 원을 쓰고 50만 원만 남는다면 단순 계산으로 1억 원을 모으려면 20년 이상이 걸립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지출, 의료비, 차비, 여행 경비, 그리고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하면 실제 구매력은 훨씬 줄어듭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조금만 줄이면 모이는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배달 음식 대신 집밥을 먹고 커피는 직접 내려 마시며 필요 없는 쇼핑을 줄이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매달 5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1년이면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 2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 추가로 쌓입니다. 작은 습관 변화 하나만으로도 1억 목표 달성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억 모으기 전까지는 저축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통장에 돈을 넣는 것만으로도 미래의 안전망과 선택권을 만들어줍니다. 월급에서 조금씩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은 나중에 투자나 재테크를 시작할 자본이 되기 때문에 절대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절약과 저축은 동시에 시작해야 하며 초기에는 저축 위주로 안정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매달 50만 원씩 저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이면 600만 원, 2년이면 1200만 원, 3년이면 1800만 원이 모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모으면 1억이라는 목표가 단순히 먼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옵니다. 초기에는 저축 위주로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고 그 다음 생활비 절약과 습관 개선을 병행하면 목표 달성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절약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절약은 돈이 모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돈이 모이지 않으면 투자나 재테크를 할 자본조차 마련할 수 없습니다. 생활비를 통제하지 않고 계속 쓰면 1억을 모으는 기초가 생기지 않습니다. 절약 없이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1억 모으기는 어렵습니다. 절약은 또한 습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라도 아끼는 습관을 들이면 점점 더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 만들어집니다. 매달 작은 절약을 반복하면 1억이라는 목표가 머릿속에서 현실로 바뀝니다. 반대로 절약 습관이 없으면 월급이 오르고 생활 수준이 올라가도 돈은 쉽게 빠져나가고 결국 1억 모으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대 후반 직장인 A씨는 처음 월급 300만 원 중 50만 원만 저축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배달 음식과 커피를 줄여 50만 원을 추가로 절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달 저축과 절약으로 100만 원씩 모을 수 있었고 1억을 모으는 시간은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절약과 저축의 또 다른 장점은 심리적 안정과 자기 통제력 향상입니다. 오늘 하루 커피 한 잔만 줄이고 이번 달 쇼핑을 조금만 줄이는 이런 작은 선택을 반복하면 자기 통제력과 미래, 지향적 사고가 강화됩니다. 이러한 습관이 쌓이면 단순히 돈 관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자기개발, 장기 계획 등 인생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저축을 병행하면 1억이라는 목표 달성뿐 아니라 삶의 선택권과 자유도 생깁니다. 1억 원이 모이면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 시작, 자기개발, 여행, 창업, 주택 마련 등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절약하지 않으면 아무리 월급을 받아도 선택권 없이 살아야 합니다. 절약과 저축을 병행하며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 다음 단계로는 투자와 장기 재테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통제하고 저축으로 1억 원을 만든 다음 이 돈을 적립식 투자에 넣으면
복리의 힘으로 훨씬 더 큰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절약과 저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의 자산 구조를 설계하는 첫걸음입니다. 월별과 연별로 계산해 보면 그 효과가 확실히 보입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저축과 절약을 병행한다면 1년 후 1,200만 원, 2년 후 2,400만 원, 3년 후 3,600만 원이 모이고 5년 후 6천만 원이 모입니다. 조금씩 쌓이는 돈이 눈에 보이면 목표 달성의 현실감이 생기고 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사람마다 심리적 장벽은 다릅니다. 첫 달에는 저축과 절약을 시작해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와 외식을 하고 싶거나 사고 싶은 물건이 눈에 띄기도 하고 작은 충동 구매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관대하면서도 목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루 정도의 소비 실수로 전체 계획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5,000원 절약, 배달 대신 집밥, 커피 한 잔 줄이기와 같은 작은 선택이 쌓이면 1억이라는 목표는 현실이 됩니다. 절약과 저축은 돈을 모으는 시작점이자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절약과 저축을 꾸준히 유지하면 1억은 단순히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삶의 선택권과 자유를 만들어주는 도구가 됩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돈의 흐름을 관리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힘이 생기고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절약과 저축을 장기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비 충동이 생길 때는 항상 목표를 떠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1억을 모은 뒤 무엇을 할지, 어떤 선택권을 가지게 될지를 상상하면 눈앞의 소비를 참는 힘이 생깁니다. 또 작은 성공 경험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목표액을 달성했을 때 자신을 칭찬하고 기록하면 습관이 강화되고 동기부여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생활비 절약과 저축을 장기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선 환경을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배달앱 알림을 꺼두고 쇼핑 앱을 삭제하고 은행 계좌를 분리해 저축액이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경을 바꾸면 습관이 자동으로 유지되며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절약과 저축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 돈을 단순히 놔두지 않고 투자로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립식 투자나 ETF, 장기 재테크를 활용하면 복리 효과로 더 큰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만든 뒤 적립식 투자를 시작하면 20년 후에는 훨씬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는 것입니다.